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이 지금 미국 취업을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오셨는데, 자, 일단 제가 사실 이분 제가 아이디를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 사실 한번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약업 분야로 이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NIW라고 하는 취업과 상관없이 이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미국 이민국에다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하는 영주권 제도인데, 이분은 학사 출신인데도 제약업에 종사하시고 회사가 좋으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IW로 학사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의 기업을 다니고 있고, 회사를 미국 회사에 한 70여 군데 지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면접에서 연락이 오긴 했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서류는 통과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사실 제가 이 상황에서 이미 제가 한두 달 전인가 기억하기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제 아는 형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국 학위도 다 가지고 미국에서 학교 다 나오고 영주권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한국에서 지원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지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형님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회사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월세 아파트 좀 저렴한 데를 구해가지고 혼자 가셔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그 길 건너편에 있는 회사에 계속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소가 가까우니까 회사가 인터뷰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결국엔 그 회사 가셨어요. 자, 왜 그 회사 앞에 살면서 지원하면 잘 되냐면, 미국은 독특하게 그 회사에 면접 보거나 회사에 붙은 경우에, 자, 면접을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이 사람을 캘리포니아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면은 면접 비용을 대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동부에 살면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회사에 면접을 볼 때 그 비행기 값을 실리콘밸리 회사들에서 면접 비용을 대줬습니다. 면접 비용이라 하면 보통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왕복 비행기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호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불 정도 이제 상품권으로 100불 정도 이제 뭐랄까 면접비, 일종의 면접비를 주는 거죠. 한국도 면접비 주잖아요. 한국은 현금으로 주는데 미국은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그냥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많이 주더라고. 100불 정도.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먼저 구합니다. 왜냐면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제 매니저들이 자기 팀원을 뽑는데 비용을 절감하려고 바로 집이 바로 회사 앞에 살면은 어떨까요? 면접비 안 줘도, 면접비도 안 줘도 되겠죠, 사실. 비행기표, 호텔 안 줘도 되겠죠. 집 앞에 사니까. 동네 사니까.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에 산다. 그러면 뭐 기름값 정도 주면 되니까. 이게 뭐랄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그 또 로컬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 연구 핏이 로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뭐 똑같은 뭐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고 쳐도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기계공학과 대학교는 전기자동차에 특화된 어떤 그 동네에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특화된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저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전통적으로 자동차 엔진이 강했던 미국 중부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같은 과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미국 중부 같은 데는 막 전통적인 학문이 뭐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같은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핏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로컬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미 사실 솔직히 님한테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님이 건너갈 수가 지금 건너가서 무작정 도전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와이프가 안정적으로 좀 안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님의 와이프께서 미국에 그렇게 무모하게 직장 다 관두고 가서 미국에서 먹고 살면서 막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제약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계속 다니면서 한국에서 계속 지원하라. 이게 님의 와이프의 이제 전략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 그 전략이 사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와이프가 너무 이제 세상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을 추구하면은 이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이 세상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노 리스크 노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즉 큰 위험을 감수하면은 큰 리턴이 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간다 그러면은 큰 리턴도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님한테. 그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님이 또 물어보잖아요. 자 뭐라고 마지막 읽어보면 사실 직장을 구하고 건너간 것도 아니라서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고수님께서 경험으로 보셨을 때 저 정도 서류 합격률이면 미국에서 건너간다면 제가 지원한 포지션에서 직업을 구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고수님의 경험으로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채널을 거의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5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를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이에요. 자기 학점과 자기 영어 점수와 자기 GRE 점수가 있는데 토플 점수, GR 점수, 학점, 뭐 학부 때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정도 조건이면은 미국 대학 붙을 수 있을까요? 미국 대학원 붙을 수 있을까요? 미국 박사과정 붙을 수 있을까요? 미국 취업 될까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세상 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거 알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뭐 대선이나 아니면 뭐랄까 선거 앞두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후보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들한테 막 굿하면서 무당한테 막 물어봐요.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내가 정치인이 될 상인가? 쓸데없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면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부터 온갖 무당들이 지금 득세하는 시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이에요. 난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 의지하고 누군가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막 찾아보는데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성술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님의 어떤 불안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님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님이 왜 불안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불안한 거죠. 왜냐면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것도 제약회사가 미국계 제약회사면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계 제약회사면 연봉도 세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미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계속 미국 회사를 넣고 있는데 떨어지니까 지금 이 회사를 관두고 그렇다고 이제 뭐 미국으로 회사를 지사 옮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관두고 무작정 미국에 렌트 같은 걸 구해가지고 살면서 무작정 있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거기다가 님의 이제 와이프는 무리한 거 하지 마라, 무리한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취업 안 되면은 진짜 힘들다.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님의 불안을 지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님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누군가에게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님이 냉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님에게 님이 인생이 잘 풀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상황을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이 괜찮은 데 다니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은 사실 미국 문화를 몰라서 그랬던 거죠. 미국에 취업하는 법, 인터뷰 보는 걸 몰라가지고 계속 미국 인터뷰에서 이제 죽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죽 썼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한국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시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땄던 사람인 관계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사실 제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한국 회사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연구들을 막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꼰대들이 항상 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꼰대들이 왜 쪼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회사를 다녀요. 반도체 회사를 다닌다고 쳐봐요. 그럼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이제 컴퓨터 칩을 막 구상을 했어요. 그럼 회사에다가 그거를 내가 이걸 개발해 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회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검증된 거 아니잖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것만 해. 검증되지 않은 거는 하지 마 하면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만 계속 하는 게 한국 대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큰 꿈을 펼칠 수 없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다른 전 세계 민족들보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한국 전쟁에서부터 일제시대,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위에 소위 말하는 윗분들이 다 컷해버려요. 안 돼. 그거 하다가 돈 잃으면 절대 안 돼. 지금 현재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항상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가 뭐 하는지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실리콘밸리에서 뭐 하나 빵 터지면 되는 걸 증명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카피하게 급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입니다. 라지랭귀지 모델 같은 거. 그 한국이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고 라지랭귀지 모델이 뭔지도 몰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갑자기 인공지능 되는 거 딱 보고 전 세계 붐이 딱 이니까 갑자기 한국 대기업들이 뭐 들불 번지듯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도 인공지능 라지랭귀지 모델 해야 된다면서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유달리 많은 민족이에요. 저는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은 민족이 글쎄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되게 많아요. 인구는 적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쟁, 기아, 외적이 쳐들어오고, 뭐 일제 식민지, 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도 당시에 한국에서 제 자녀가 있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가서 잘 안 되면은 한국에 제가 당시에 다녔던 회사가 한국 최고의 회사였어요. 한국 대기업계에서 여기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막 보너스가 쏟아지는 그래서 막 신문에 맨날 나는 거 무슨 회사 보너스 이번에 얼마 찍었더라 하면서 막 직장인들이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회사 다니고 싶다 하면서 막 그런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아까웠겠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 그리고 나의 꿈이 있는 곳이라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면접을 봤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였어요. 왜냐면 당시 다녔던 회사가 굉장히 바쁜 회사였어요. 한국 대기업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야근을 되게 많이 했어. 밤 10시, 11시에 야근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백인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같이 같은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나는 왜 떨어졌냐? 너는 왜 됐냐? 그 이유를 좀 알려줘 하면서 이렇게 미국 애들이 인터뷰에 합격한 그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다 노트에 적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준비를 했었어도 사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막 뭔가 잡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다녔기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바로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님처럼 좌절했었어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전략을 당시에 이제 굉장히 조그만 플로리다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신생 스타트업에 취업을 합니다. 거기가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직원이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갓 생긴 신생 스타트업이에요. 자,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을 계속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면 이런 스타트업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갑자기 생겼는데 다음 주에 망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그런 간단간단한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 갔어요. 그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스타트업에.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불안했었겠죠. 왜냐면 한국에 그렇게 좋은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매년 새해에 안정적으로 보너스가 꽂히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런 플로리다에 있는 신생 스타트업, 그것도 플로리다 시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 있는 바닷가만 그냥 아름다운 그런 곳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제 삶을,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컸죠. 리스크가 컸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한 얼마 안 있었습니다. 6개월도 안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가자마자 했던 일은 이제 계속 미국 대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는 거죠. 지원했는데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인터뷰 기회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받고 갔습니다. 거기는 어디였냐면 이제 플로리다에서 가까운 주에 있는 미국 대기업이었어요. 그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선배가 했던 그 전략이 맞다는 거죠.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근처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경험상 저에게도 먹혔습니다. 저는 바로 미국 대기업을 못 가니까 직원 한 10명밖에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 주소가 가까우니까 인터뷰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님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형님처럼 직장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회사 길 건너편에 사는 전략, 그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죠. 근데 그것보다 비슷한 전략이지만 약간 리스크가 조금 적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인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근처에 있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옆주나 옆주 같은 가까운 곳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데 다니면서 회사를 지원하면 괜찮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면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길을 구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인생이 잘 풀리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 와이프도 신앙이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기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항상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기도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내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찾고 무당들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인생의 기로에 생겼을 때 항상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제 미국 석박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석사부터 시작했는데, 석박사를 했는데, 당시에 미국에 가려고 저는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미국 석사 과정에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장학금도 다 주고 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드미션, 석사 어드미션을 애매하게 받았습니다. 석사 어드미션만 받았고 장학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것도 리스크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저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학부 마치고 이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굉장히 괜찮았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5시 칼퇴근하고, 한국에서 그런 회사 별로 없잖아요. 당시 그런 좋은 조건의 회사였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한 학기 정도는 제가 장학금이 없어서 고생을 했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석사 박사 장학금 잘 받았습니다. 펀드 말하는 거, 펀드. 학비 면제되고 월급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님이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저한테 신앙에 대한 질문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이런 개인 방송인에게 제 인생 잘 될까요? 물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님에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님 와이프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뭔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평생 지금 하던 일 계속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지금 평생 지금 하던 일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안정적이란 보장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잖아요. 님 정도 스펙이면은 78%의 확률로 미국의 모모 회사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누가 이런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상은 항상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앞에 무슨 일이 오고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풍랑에 왔는가, 내 인생이 왜 풍랑에 왔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면 앞으로 인생이 해결될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